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3강은 삼국가 가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삼국가 가야. 먼저 첫 번째, 고대 국가.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거 나와 있죠? 자, 국가는 군장 국가에서 출발한다. 그러다가 뭐로 발전한다? 초기 국가로 발전한다. 그러다 뭘로 발전한다? 고대 국가로 발전한다. 그래서 각 개념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군장국가는 이제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계급이 발생한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초기국가. 자, 그럼 초기국가는 뭐냐? 초기국가는 여러 개의 군장국가가 모인 거야. 그래서 이걸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연맹체 이렇게. 자, 그래서 초기국가란 군장국가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연맹체, 몇 개의 군장국가가 모인 국가 형태를 초기국가라고 한다. 그리고 연맹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각 군장국가의 군장도 기존에 있지만 중앙에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 뭐가 출현하는 거다? 왕이 출현한다. 자, 요게 가장 간단한 초기국가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초기국가는 연맹체, 연맹왕국을 말한다.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이 출현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면 뭐로 발전한다? 고대국가로 발전한다. 자, 고대국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세 나라밖에 없어. 삼국이라고 하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삼국은 각각 뭘로 발전한다? 고대국가로 발전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초기국가하고 고대국가의 차이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보다 중앙집권화. 상대적으로 뭐?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말한다. 내지는 왕권 강화. 상대적으로 초기국가의 왕보다 왕권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항상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 자, 그래서 고대 국가란 무슨 국가를 말한다? 중앙 집권 국가. 중앙의 힘이 세진다. 왕의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율령을 반포한다는 거야. 율령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한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왕이 지방에 뭘 파견하냐면 지방관을 파견한다. 왕이 계승에 있어서 부자 상속제가 나온다. 요런 것들 대충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무슨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의 제목은 뭐다? 중앙집권화 내지는 뭐다? 왕권 강화다. 자, 그럼 모든 나라가 다 고대 국가로 발전했느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자, 그래서 요 정도, 요 개념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번 삼국의 성립과 발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로 정치편에서 삼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별로 주요 왕들 물어보는 거야. 주요 왕들. 그래서 주요 왕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먼저 어느 나라? 고구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읽어보세요. 태조왕 때부터. 자, 고구려는 이 태조왕 때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냥 크게 알아두시고. 고국천왕이 있는데 거기다 진대법도 하나 써놓으세요. 자, 고국천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 부자 상속과 진대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진대법. 우리나라 최초의 춘대 추납제도야.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빈민구제제도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제도라고 뭐라고 한다고? 진대법.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미천왕. 그 눈을 읽으시고 소수리망. 자, 소수리망 때 좀 중요한 일 있지.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학교육기관입니다. 태학을 설립하고. 자, 그래서 요 3개 정도 쫓아놓으시고, 자, 요게 다 무슨 왕이다? 소수리망. 그래서 고구려는 요 소수리망 때 내부 체제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 시대로 넘어간다. 그 두 왕이 제일 중요하다. 광개토 대왕하고. 광개토 대왕하고, 누구? 장수왕이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은 영토 확장에 주력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여는 왕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해당된다. 자, 구체적으로는 광개토대왕은 주로 만주에 대해서 땅을 많이 넓혔어. 만주.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평생 동안 전쟁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격파했는데 대표적으로 주로 어디를 주로 넓혔다? 만주. 이 과정에서 요하 동쪽을 차지합니다. 요동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를 차지했다? 요동을 차지했다. 요동입니다. 요서가 아니라 요동을 차지한 왕이 어느 때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남쪽으로도 압박을 가했어. 남하 정책도 했어. 백제를 공략했어요. 백제하고는 좀 고구려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백제를 공략해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고 임진강성까지 진출했어.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진출했다? 임진강성까지 진출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 이 당시에 신라의 왜구가 침범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누구? 광개토대왕. 자, 그래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왜구 격퇴를 한 시기가 어느 때다? 광개토대왕. 요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 자,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을 이어서 정복 활동을 또 활발하게 이 사람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쪽보다는 조금 남쪽 공략을 강화했어. 그걸 남하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하다. 평양천도. 뭐? 평양천도.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전에는 국내성이라고 해가지고 만주의 수도가 있었어요. 국내성이라고. 그런데 장수왕은 어디로 남천한다? 평양으로. 그래서 평양천도.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하 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거야. 그래서 평양천도 그리고 한강을 완전히 점령한 거야. 한강을 완전히 점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삼국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지역이 요 한강유역이거든요. 근데 이 한강유역은 원래 백제가 원래 소유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고구려에게 뺏기는 거야. 자,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뺏었다. 어느 왕? 장수왕.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알아도.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중국이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경지대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이때 중국이 분열기야. 남북조. 그래서 이 사람은 남조하고 북조하고 동시 각각 외교, 동시 외교를 통해서 대외 관계를 안정시킨 다음에 적극적으로 남하 정책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평양천도, 함강 점령, 남북조, 동시 외교. 누구? 장수왕.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요한 비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중원고구려비인데 이 장수왕은 바로 그 두 비석을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장수왕은 무슨 비석을 세웠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무슨 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 근데 중원은 지금의 충주를 말해. 그래서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이걸 건립한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광개토대왕 능비는 당연히 어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광개토대왕의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는 이 장수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왕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됐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다? 백제로 갑니다. 자, 백제라는 나라는 저번 시간에 했듯이 백제는 이제 삼한에서 두 나라가 나오죠? 백제는 어디에서 나왔지? 마한에서 나왔지? 마한에서 나온 나라다. 그리고 백제 건국은 무슨계 유이민이 내려와서 고구려계 유이민이 내려와서 고구려의 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내려오는데 그 온조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백제야. 그래서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한강 유역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국했다. 어느 나라? 백제. 자, 그래서 백제는 어떻게 건국된 나라다? 고구려계 유이민 플러스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의 결합으로 건국된 나라. 뭐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도 고대 국가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간다. 몇 세기?
3세기 고유왕 때부터. 그래서 그 고유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성기를 연 왕이 나오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이야. 근초고왕. 근초고왕. 그래서 이 사람은 별표. 그래서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전성기가 빨리 오는 왕이 나라가 백제야. 그게 이제 4세기 근초고왕 때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의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근초고왕, 전성기라고 하면 보통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다라는 얘기니까 대충 어떻게 확장했나 눈을 보면 돼. 마한을 완전히 통합했다. 마한을 완전히 통합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백제가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마한 지역을 완전히 통합했다. 어느 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했어.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도 고구려하고 대립했어요. 고구려하고 대립해서 고구려로 쳐들어갔어. 그래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켜. 그 사람이 고국원왕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어떻게 했습니다? 전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을 완전히 병합하고 가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고국원왕도 전사시키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걸 발판으로 해외까지 진출해.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그래서 이 당시 백제인들이 어디 진출이 활발했다?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중국에도 갔겠지. 중국은 그런데 요서라고 해야 돼. 어디? 요서. 요동은 어느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고구려. 요하 동쪽이란 뜻이야. 요서로 진출했다. 그럼 어느 나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백제로 가야 된다. 어느 왕이다? 근초고왕. 그 다음에 남쪽에 일본, 큐슈 지방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어느 왕의 영토 확장 내용이다. 근초고왕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침류왕 때는 불교를 수용했다. 그거 하나. 동성왕 때는 신라와 동맹 강화했죠? 그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성왕 때. 결혼동맹이라고. 무슨 동맹? 결혼동맹. 그래서 동성왕 때는 신라와 무슨 동맹을 맺었습니다?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영왕 22담로 줄쳐놓으세요. 문영왕 22담로. 문영왕 때는 지방에 무엇을 설치했습니다? 22담로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 행정구역인데 22담로 하면 문영왕이야. 자, 그 다음에 성왕 별표 쳐놓으세요. 성왕이 잘 나옵니다. 또 성왕. 그래서 백제에서는 크게 두 왕만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면 근초고왕과 누구를 한다? 성왕을 한다. 자, 성왕은 자 백제 중흥 정치를 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를 옮겨.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로 옮겨. 그래서 사비천도. 지금의 부여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사비로 옮긴 사람이 누구다? 부여로 성왕입니다. 옮긴 이유는 중흥 정치하기 위해서. 중흥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호를 뭘로 바뀌었냐면 남부여로 개칭해. 나라를 남부여로 잠깐 개칭한 적이 있어. 남쪽의 부여. 이건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왕은 이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부여. 그래서 백제하고 부여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를 정비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앙관청 거기다 22부라고 해요. 22부. 22부에 중앙관청을 설치하고 22부는 성왕입니다. 22담로는 문영왕입니다. 구분하시고 중앙관청으로 22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5부 5방의 지방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려를 등용해서 불교를 진흥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승려를 파견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야. 노리사치계라고 써놓으세요. 노리사치계. 그래서 일본의 노리사치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 누구다? 성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왕이 이때는 이제 신라와 연합을 해.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을 다시 탈환하는 거야. 한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국시대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지역이 어디라고? 한강이라고. 한강을 맨 처음에 점령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당연히 한강유역에서 건국된 백제라고. 그러다가 어느 나라가 차지하게 될까? 고구려겠지. 어느 왕일까? 장소왕.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다시 뺏는 거야. 그래서 한강을 탈환한다. 한강을 탈환한 왕이 누구다? 백제 입장에서 성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 그래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탈환했지만 진흥왕이 백제로부터 또 한강을 뺏어버려. 그래서 이때 신라가 단독으로 한강을 점령하게 되면서 다시 상실하게 된다. 그럼 열받았겠죠, 성왕이.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걸 무슨 전투라고 한다? 관산성 전투라고 한다. 관산성 전투.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백제는 크게 두 왕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근초고왕과 성왕.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간다? 신라. 자, 신라. 자, 신라는 어디에서 나왔지? 진안이지, 진안. 진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진안에서 신라. 그리고 이제 신라가 진안 사회를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도 이제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겠지. 그런데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을 해. 그게 이제 내무랑 때야. 4세기 말 내무랑 때.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 나라는 고구려 2세기 태조왕 때. 그다음에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 나라는 뭐다? 신라 4세기 말 내무랑 때.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내무랑 때 그거 기억하세요. 내무랑 때 처음으로 무슨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리깐 칭호를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마리깐. 신라는 왕후가 자주 변천을 하거든요. 자주 변천을 하는데 왕을 마리깐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어. 자, 그래서 마리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왕이 누구다? 내물왕이다. 그래서 내물 마리깐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거는 대군장이란 뜻이야. 대군장. 그래서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시기에 이때 왜구가 침범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어느 왕 할 때 이 얘기를 했죠? 광개토대왕 할 때 했죠? 그래서 이때 신라의 왜구가 침입을 했어. 그래서 내물마리깐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라는 기록이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그래서 그걸 왜구 격퇴 사건이라고 한다. 왜구 격퇴. 고구려는 어느 왕? 광개토대왕. 신라는 어느 왕? 내물마리깐 때.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는 요 세 왕을 집중적으로 해놔.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요 세 왕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6세기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요 세 사람. 자, 지증왕은 국호와 왕의 칭호를 변경했다 그랬지? 그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맨 처음에 신라로 알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국호가 신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사라 이런 식으로 불리던 나라였어. 그런데 국호를 이때 신라로 바꾸는 거야. 국호를 이때 뭘로 바꾼다? 신라로 바꿨다. 반드시 알아놔. 국호를 신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깐이라고 불렀지? 근데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신라의 국호를 신라로 변경했습니다.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누구? 지증왕. 그 반드시. 그 다음에 우산국 복속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우산국 복속. 우산국을 복속했다. 누구로 하여금이냐면 이사부라고. 이사부.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거 인터넷으로 찾아봐가지고 오늘 가사 한번 쫙 보세요. 이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사부가 뭐한 사람이다? 지증왕 때 우산국 복속한 사람이야. 우산국은 어디를 말하냐면 울릉도하고 독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삼국시대 어느 왕 이래? 지증왕 이래 우리 영토로 편입된 땅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우기는 거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말이지. 자, 그 다음에 우경CC 정도만 써놓으세요. 우경CC. 이건 뭐냐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농사 지을 때 소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국호를 신라로 변경했다. 왕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복속하게 했다. 우경을 시시했다. 누구로 간다? 지증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으로 가겠습니다. 자,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는 사람이야. 율령.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사람이야. 율령을 공포합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관등제 정비합니다. 관등제, 17관등제, 뭐 대충 이런 것들.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골폼제도 정비, 그것도 줄쳐놓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거 반드시. 불교를 공인한 때가, 신라에서는 불교가 공인된 때가 어느 때다? 법흥왕 때다. 사람을 하나 써놓으세요. 2차 돈.
이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해.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어느 왕? 법흥왕. 거기까지. 그 다음에 금간가야, 쫓아놓으세요. 금간가야를 멸망시키는 왕이다. 금간가야를 멸망시키는 왕이다. 자, 그래서 법흥왕은 주로 뭐 했다고? 통치체제 정비했다고. 율령, 공복, 관등제. 그 다음에 불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금간가야를 멸망시켰다. 누구라고? 법흥왕. 요 정도는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으로 가겠습니다. 진흥왕. 이때가 이제 전성기가 어느 왕이지? 제일 중요하다. 이 왕, 세 왕 중에서도. 자, 가장 전성기다. 자,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영토 확장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한강을 점령한 거야. 어디를 점령한 거? 한강을 점령했다. 아까 어느 왕 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왕 때지? 성왕이 누구와 맨 처음에 연합을 했대?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뺏었다 그랬지?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단독으로 점령하는 거지. 그래서 신라에서 한강을 점령한 때는 어느 왕 때다? 진흥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한강을 점령했습니다. 그 반드시. 네?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어디를 멸망시킵니다? 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금강가야 멸망시키는 왕은 누구야? 법흥왕.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왕은 누구야? 진흥왕.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석이 나온단 말이야. 단양적성비하고 순수비 줄쳐놓으세요. 단양적성비하고 순수비. 자, 이거는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돼 있는 비석이야. 자, 그래서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으로 뭐가 있다? 단양적성비가 있어. 단양적성비가 있어.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라고. 순수는 이제 왕이 행차하는 것을 높여서 순수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순수하셨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돌아다녔다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근데 지금 발견된 진흥왕의 순수비는 4개가 있어. 4개 쓰세요, 거기다.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그 다음에 마울령비석, 마울령비. 그래서 요 4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거야. 요 비석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진흥왕은 주로 정복활동에 주력했는데, 진흥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으로는 뭐가 있다?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에는 뭐가 있다?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울령비석.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의 발전을 보았는데, 결국 왕을 주로 물어볼 텐데, 고구려는 특히 누굴 중심으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제는 특히 누굴 중심으로? 근초고왕, 성왕. 신라는 특히 누굴 중심으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 중에서도 진흥왕.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로 가겠습니다.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야도 나온단 말이지. 가야. 자, 이것도 했죠. 가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변해에서 나오는 거 맞죠? 변한 연맹체가 뭘로 가는 거야? 가야 연맹체로 가는 거야. 근데 가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대 국가로 발전은 못해. 그냥 연맹체 단계로 머물러 있는 거지. 초기 국가 단계로. 근데 가야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 전기 가야 연맹체하고 후기 가야 연맹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눠서 하세요. 전기 가야 연맹체, 후기 가야 연맹체. 대충 3, 4세기 정도는 3세기에서 4세기 정도의 시기에는 전기 가야 연맹체가 활성화되는 시기야. 그 다음에 5세기 이후 6세기 망할 때까지는 후기 가야 연맹체가 활성화되는 시기야. 자, 전기 가야 연맹체의 중심지는 이 가야입니다. 금관 가야.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금관 가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관 가야를 맹주로 하는 연맹체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가야 연맹체를 말한다? 전기 가야 연맹체를 말합니다. 중심지가 바로 김해야. 지금의 김해. 자, 김해 나오면 무슨 가야를 물어보는 거다? 금관 가야. 시조도 알아두세요. 김수로. 누구? 김수로. 자, 그래서 고대 시가에 보면 구지가라는 문학작품이 있어. 구지가, 가야의 문학작품 중에서 구지가라는 문학작품이 있는데, 그 구지가가 바로 이 사람의 탄생설화를 말하고 있는 거야.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게 구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의 탄생설화라고? 김수로가 어떤 가야의 시조라고? 금관가야. 금관가야가 어느 때 중심지라고?
전기가야. 근데 5세기, 6세기 가면 어디가 발달한다? 후기가야 연맹체라고 한다. 이때는 어디가 중심지가 돼야 된다? 대가야. 대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는 무슨 가야에서 무슨 가야로 변천하는 겁니다. 금강가야에서 무슨 가야로? 대가야로 가는 겁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야, 고령. 내륙이지, 내륙. 고령. 자, 그래서 두 가야 알아두세요. 특히 금강가야하고 대가야. 금강가야는 전기 중심지. 그 다음에 대가야는 후기 중심지. 자, 그 다음에 금강가야는 아까 미리 한 거나 다름없어. 신라. 버풍왕 때 무슨 가야를 멸망시켰다고?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는 어느 왕 때 멸망한다고? 진흥왕 때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진흥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완전히 가야가 이제 멸망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가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크게 두 개 한 거야. 국가의 발전 단계, 특히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의 개념,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의 발전, 왕을 집중적으로 한 거지, 삼국은. 그래서 그거, 가야는 금강가야하고 대가야. 반드시 그걸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로 가겠습니다. 통치체제는 교과서로 봅시다, 그냥. 자, 통치체제. 중앙통치체제. 주로 이제, 지배 세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구려는 몇 부족 연맹체제면 5부족이야. 백제도 5부족 연맹체. 신라만 6부족 연맹체.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 지배 세력이야. 수상. 자,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지 뭐. 수상이 있었는데 대대로 고구려, 상좌평 백제, 상대등 신라. 자, 그 다음에 관등제. 관등제는 뭐냐면 관리의 등급.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직급. 1급부터 9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국시대에 관등제가 마련되는데 고구려는 몇 관등? 10관등, 10여 관등 그냥. 그 다음에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이렇게. 그 다음에 귀족회의 별표. 삼국시대에는 왕권이 비록 강화됐지만 왕 외에 귀족들이 있었어. 여전히 힘이 있었어.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 합의제 기구라고 한다. 반드시 고구려는 무슨 회의? 제가회의. 그 다음에 백제는 무슨 회의라고 해야 돼?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그리고 반드시 화백회의다 만장일치로 써놓으세요. 무슨 일치로? 만장일치로. 그래서 신라의 귀족 합의제 기구로서 만장일치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를 뭐라 그런다?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백회의의 장이 바로 상대등이야. 그리고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반면에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누구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야? 상대등과 화백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야.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자, 지방행정조직은 오부, 오방, 오주. 그래서 오부, 오방, 오주. 오부, 오방, 오주.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국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지방을 몇 개로 나눴습니다? 5개. 근데 행정국의 이름은 부, 백제는 방,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관 파견 이렇게 넣으세요. 삼국시대 특징이 뭐다? 고대국가의 특징이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쓰세요. 고구려는 삼경이라고 있어요. 삼경제. 경은 서울경자거든. 그래서 수도가 세 군데야. 그래서 세 군데 말씀드릴게요. 국내성, 평양성, 한성. 요 세 개가 삼경이야. 삼경제가 있었던 나라 그냥 고구려. 평양천도한 왕 누구야? 장수왕. 그 다음에 여기다 22담로 써놔. 22담로. 이거는 특수지방행정구역으로 특수지방행정구역으로 삼경이 있었다. 고구려. 22담로를 설치했다. 백제. 왕까지 외우면 좋지. 문영왕. 자, 그 다음에 신라에다가 이소경을 써놔. 이소경. 작은 수도란 뜻이야. 신라는 망할 때까지 수도가 변하지 않아. 경주. 그래서 근데 경주가 한반도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거 맞죠? 경주가. 그래서 먼 지역을 통치하기가 어렵겠지. 그거를 이렇게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걸 수도 편제라고 한다.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신라.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야. 이소경.
이소경이 있었던 나라 신라. 그러니까 그 정도. 그다음에 군사 조직 있죠? 대모달 말객 붙여놓으세요. 대모달 말객. 이거 어느 나라의 군사 책임자를 말한다? 고구려 대모달 말객. 그다음에 서당 붙여놓으세요. 서당. 서당. 그다음에 정도 써놔. 정. 서당과 정. 이건 군사 조직을 말해. 서당이나 정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다? 신라. 그 정도만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지막으로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그 부분을 정리합시다. 자, 먼저 대외항쟁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를 정리하는 거야. 고구려의 여수 여당. 고구려와 여수 여당 전쟁. 무슨 말이냐면 6세기 말까지 중국이 분열기였거든요. 그 분열기였는데 그 6세기 말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야. 중국 대륙을.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이제 고구려하고 갈등을 빚는 거야. 그래서 수가 통일되면서 고구려의 갈등을 빚었는데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해.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한다. 수나라를 공격한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가 여러 차례 수나라의 침입을 격퇴한다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격퇴한다고 물리치는 거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대첩이 하나 나와 있대. 을지문덕에 무슨 대첩이 나온다? 살수 대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은 고구려가 어느 나라의 침공을 격퇴한 전투다? 그리고 결국은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은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망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쓰냐면 당나라가. 그래서 수 다음에 중국을 통일한 바로 건국된 나라가 어느 나라? 당나라. 근데 당나라도 고구려 침공에 야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뭘 쌓기 시작하냐면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하기 시작해. 천리장성. 국경지대에다가. 그리고 이때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해. 연개소문의 정변, 집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당나라가 결국은 침공을 하는 거야. 당이 침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때도 당나라의 침공을 고구려가 물리친다고. 이때 나오는 전투가 있어. 안시성 전투라고. 안시성 전투. 양만춘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양만춘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요 두 전투 정도 알아두세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어떤 전투야, 이게? 고구려가 수의 침입을 물리친 전투야. 그 다음에 양만춘을 중심으로 하는 안시성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고구려가 어느 나라? 당나라의 침공을 물리친 전투야. 자, 그래서 요게 여수 여당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에 이딴 침공을 받았지만 이때는 고구려가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망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이지. 자, 그래서 신라 삼국통일하는 과정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야. 자, 신라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삼국통일을 하냐면 일단 당나라를 끌어들여.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삼국통일에 착수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냐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쳐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를 또 가냐면 고구려로 가는 거야.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668년에. 그러면 뭐 백제까지 멸망하고 고구려까지 망했으면 이때가 삼국통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최후의 삼국통일은 신라가 누구하고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물리치는 게 신라 최후의 통일 전쟁이란 말이야. 나당 전쟁이라고 해서 나당 전쟁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나당 전쟁이 일어나. 나당 전쟁.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나당 전쟁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신라가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 정도 알아두세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요게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결정적으로 격퇴한 전투야. 그래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축출함으로써 결국은 최후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676년이야. 신라 어느 왕 때냐면요. 문무왕 때야. 어느 왕 때냐면 문무왕 때. 그래서 문무왕 때 문무왕이 뭐한 사람입니다.
삼국 통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접어드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삼국이 병립하고 있을 때보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의 신라 영토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상으로는 완전한 통일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영토는 어디로 축소되냐면 대동강 이남.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 원산만은 필요 없고 대동강만 알아놓으세요. 이남. 평양에 있는 거 맞죠? 이 대동강이. 그래서 평양 이남, 대동강 이남으로 신라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때야? 우리나라 영토가 이때로 축소된 게 신라가 삼국 통일. 이거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나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지는 않아. 최후로 어느 나라를 물리침으로써? 당나라를 물리침으로써 자주적 성격의 통일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삼국의 주로 무엇을 보냐면 정치편을 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정치 생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